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BMC 메디컬 지노믹스의 2019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TGEX라는 BCF 파일부터 레어피디와 비슷하게 아노테이션을 거쳐서 오토매틱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는 툴로 그 레어피디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그 라이프맨 사이언스스라는 이제 진카드를 가지고 있는 컴퍼니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이 툴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어서들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요즘 점점 홀 지놈과 홀 엑손 시퀀싱이 더 보편화되면서 클리니컬 제네틱스에 꼭 이제 필요한 툴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엑손 시퀀싱과 홀지놈 시퀀싱이 이제 메디컬 케어와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스 그리고 진 디지즈 릴레이션십을 밝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홀지놈 시퀀스와 홀엑손 시퀀싱이 이제 코스트와 그리고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이제 앰비규티나 이제 그 베리언트 콜링과 아노테이션에서 오는 에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챌린지들을 이제 오버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 중 하나가 이러한 홀엑손과 홀지놈 시퀀싱을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이제 스크래핑을 하면서 긁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스캐터 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 한꺼번에 불러오고 그리고 정보를 한 자리에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노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메디슨이라는 여러 필드에 거쳐서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모아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most relevant piece of data가 이제 를 긁어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comprehensive generic diagnosis가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들을 오버컴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제네틱 다이그노시스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어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GAX 그러니까 Translational Genomics Expert라는 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툴은 이제 그 진카드 스위트라는 벌써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놀리지 드리븐 클리니컬 제네틱스 아나리시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TGX는 이제 크게 보면 바이렉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리고 바이렉트라는 프로그램 위에 아노테이션과 그리고 리포트를 생성하는 데까지를 같이 이렇게 넣어놓은 툴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TGEX는 BCF를 넣자마자 그리고 리포트를 만드는 데까지 다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솔들이 말하는 가장 키 스트렝스는 이제 Comprehensive Biomedical Knowledge Base를 다 긁어와서 그리고 스캐터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고, 그리고 베리언트 애노테이션과 그리고 진 피노타입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까지 이제 오토매틱하게 자동화되어 있다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TGEX라는 툴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TGEX의 가장 큰 부분인 진카드 스위트, 그리고 그 진카드 스위트 중에서도 이제 바일렉트라는 툴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갈 텐데, 이제 진카드 스위트는 이제 서처블 인테그레이티브 바이오메디컬 놀리지 베이스가 한 플레이스에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카드 스위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많이 쓰는 진카드고, 그리고 진카드에서는 이제 진 데이터베이스 많이 아시다시피 뭐 지노믹, 트랜스크립토믹, 프로테오믹, 그리고 제네틱 클리니컬 펑션 인포메이션까지 다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TGX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phylect는 phenotype based gene prioritization 툴인데 이제 진카드에 나와 있는 피노타입 정보들을 오토매틱하게 서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저가 어떠한 피노타입 그리고 특정 진들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 진에 관한 그리고 그 피노타입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서칭을 해서 긁어오는 툴이 피노타입 그 파일렉트고, 그리고 긁어온 정보를 토대로 진에 대한 그 베리언트에 해당하는 진에 대한 이제 그 스코어를 매겨서 가장 렐레번트한 진, 이 피노타입에 가장 렐레번트한 진이 어떻게 랭크가 되는지까지 보여주는 게 바이오렉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에비던스까지 같이 프로바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리뷰와 그리고 리뷰를 거친다고 하면 가장 렐레번트한 진과 그리고 캔디드 베리언트가 뭐인지를 볼 수 있다고 진카드 스위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3스텝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 프로세싱, 아노테이션, 베리언트 파일을 이제 넣어서 아노테이션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제네틱 아나리시스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스텝은 그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렐레번트 파인딩을 리포팅을 해주는 데까지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 툴의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서들이 미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TGX는 이제 거의 모든 포맷의 BCF 파일을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 시퀀싱 머신에서 나온 BCF 파일, 그리고 이제 아나리시스 파이플, 여러 아나리시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베리언트 콜링된 BCF 파일을 이제 서포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CF 파일이 처음 업로드가 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아노테이션 스텝인데요. 아노테이션 스텝을 이제 거치기 위해서 이니셜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프로세싱을 하는 게 inclusion of required field, 그러니까 BCF 헤더에 이제 미싱되는 헤더가 있으면 그런 헤더들을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irrelevant information을 이제 좀 클렌징을 해주고, 그리고 배드 파일을 넣어주면 그 셀렉트된 리전에 대한 정보들만 뽑거나, 아니면 이제 배드 파일이 없다고 하면 익솜 바이 디폴트라서 이제 엑솜 영역들을 주로 필터링을 해줘서 이제 아나리시스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노테이션을 마치고 나서 스니프로 통해서 펑셔널 이펙트를 먼저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니프와 BCF 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으로 가는데,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은 이제 ACMG와 AMP 2015 가이드라인을 이제 똑같이 따라서 이 베리언트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패소제닉을 띠는지 아니면 라이플 패소제닉인지 비나인인지 라이플 비나인인지를 이제 프리딕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다 오토매틱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TGX가 이제 만약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유저라면 유저 어카운트에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전에 썼던 데이터 쌓아놓은 데이터 중에서 렐레번트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를 찾아서 인하우스 인포메이션을 이제 그 추가로 그 아날리시스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커스텀 아노테이션도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로컬 포퓰레이션 스페시픽 프리퀀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인터프리테이션 한 베리언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가지고 와서 추가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노테이션을 할 때 TGX가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 놓은 테이블인데요. 뭐 스니프가 있고 이그젝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 랩에서도 많이 쓰는 뭐그 레오피디아 또한 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클린바 있고 뭐 폴리펜시프트 네, 스탠다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아노테이션 파이프라인을 이제 크게 나누자면 7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노믹의 제네틱 데이터를 먼저 아노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노믹 로케이션부터 뭐 레퍼런스 얼터너티브 알릴부터 시작해서 아미노 애시드 체인지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아노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베리언트 퀄리티와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두 번째로 아노테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퀄리티 스코어를 주고, 그리고 리드 카운트, 그리고 리드 카운트 등 여러 정보를 아노테이션 해주고, 그리고 파일 렉트를 통해서 이제 이 베리언트에 대한 에비던스 그리고 클린바 같은 그 에비던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아노테이션 된 것들에 이제 그 에비던스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CMG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패소제니시티 어사이먼트를 하고, 그리고 천지놈 이제 그 노마드까지 인클루드 해서 이제 그 프리퀀시 알릴 프리퀀시를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인하우스 데이터, 그러니까 유저 스페시픽하게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하우스 아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예전에 그 아날라이즈 됐던 베리언트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인터랩 쉐어링을 이제 그 정보들을 쉐어링해서 추가적으로 아노테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카드 TGX는 바일렉트라는 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바일렉트가 이제 TGX 아날리시스 스크린에 풀리 인터그레이트 돼서 따로 추가로 뭐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TGEX에서 바이렉트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er Defined Free Text Keywords, 그러니까 바이렉트에서 필요로 하는 뭐 진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Phenotype Defining 키워드라든지를 이제 넣어서 진카드에서 진카드 놀리지 베이스에서 유저 인풋된 키워드들을 잘 찾아서, 그래서 TGX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어피디아에서는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을 이제 논문에서 어서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레어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나 데이터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버전이 그대로 계속 사용이 되는데, 어서들은 이제 그 TG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놀리지 베이스 자체가 진카드고, 진카드조차도 계속 프리퀀트하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이제 TGX에서도 같이 그 놀리지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한 도큐멘테이션을 each 아날리시스마다 프로듀스를 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도큐멘테이션으로 줘서 트래킹과 트레이서빌리티와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어치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아날리시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다른 아날리시스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또한 이제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업데이티드 놀리지 베이스 버전으로 리아날리시스 한다고 하면 다른 결과를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그 TGX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전에 했던 아날리시스를 10년 후에 다시 새로 업데이트된 놀리지 베이스로 다시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X가 가지는 이제 장점, 그리고 컴패리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TGX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바이렉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wealth of information, 여러 데이터베이스, 여러 이제 놀리지 베이스에서 긁어 오는 정보들이 많고 컴프리헨시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는 디지즈 센트릭 진카드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리 텍스트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바이렉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를 이제 TGX가 다 풀리 인터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렉트가 그저 그냥 다이렉트 진과 피노타입의 다이렉트한 릴레이션십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인다이렉트 릴레이션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방면에서 진과 피노타입이 어떻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비던스까지도 하이퍼링크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유저가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렉트를 여러 가지 이제 피노타이퍼와 비교를 했을 때 피놀라이저, 엑소마이저, 오밈 익스플로러 같은 툴에 비해서 훨씬 더 바이렉트가 낫다라는 이제 그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노타입 이제 홀 지노믹 시퀀시, 홀 엑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홀 지놈에서는 이제 논코딩 베리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홀 지놈을 다룰 때 가장 큰 챌린지가 이제 논코딩 베리언트의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진카드 스위트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진 헨서라고 이제 진 헨서는 논코딩 베리언트들이 가질 수 있는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진 헨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TGEX는 홀지논 시퀀싱을 아날리시스 할 때 논코딩 베리언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인터프리테이션들 또한 리포트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GX는 여러 그 와이드 스펙트럼 오브 제네틱 아날리시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TGX는 레어 디지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광을 받지 못했던 디지즈 디지즈에서도 노블 뮤테이션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노블 디스오더, 그리고 신드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때 그냥 결과만을 찾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에비던스 또한, 그리고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또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TGX가 여러 그냥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디지즈뿐만 아니고 여러한 클리니컬 아날리시스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TGX는 True End-to-End All-in-One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아노테이션을 따로 해서 아노테이션 아웃풋을 넣는 게 아니고 BCF 파일만 업로드를 시키면 거기서 아노테이션부터 이제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리고 리포트 제너레이션까지 한 툴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바이오인포메틱스의 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빠르게, 그리고 BCF 파일만 있다고 하면 이러한 아날리시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빠르게 이러한 preliminary 아날리시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익스퍼트가 잠깐 바이오인포메틱스에 좀 경험이 많은 익스퍼트들은 빠른 아날리시스 프리미너리 리포트를 보고 빠르게 아날라이즈를 통해서 더 렐리번트한 리저트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TGX는 아노테이션 아날리시스 그리고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 코딩 앤 non-코딩 지노믹 베리언트를 퍼폼할 수 있는 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익스텐시브 놀리지 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여러 놀리지 베이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들을 한 자리에 통합을 시켜주는 툴입니다. 또한 이제 various workflow
를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꼭 BW-GATK 파이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베리언트 콜링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심플리파이드 그리고 베리언트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간편해지고 그리고 더 빨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는 툴은 아니지만 저들은 이 툴이 그레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베리언트 아나리시스에 필요한 타임이나 에포트를 충분하게 줄여줄 수 있다. 미래에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아나리시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레오피디아와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TGX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전은 데이터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레오피디아를 하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시프트나 이제 이런 인실리코 스코어조차도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레오피디아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 팀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데이터로 유저가 돌렸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리프로듀서빌리티 문제 또한 이제 잡았다 생각을 해서 이 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업데이트 잘 안 될 텐데요. 이제 실제로 되는지 안 어떤 되는지 식으로 보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업데이트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 말고 네.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인슈어 해줘요, 얘네들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징카드라는 큰 플랫폼을 벌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징카드 또한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업데이트된 정보를 쓰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진카드는 베리언트를 다루지 않아요. 네네. 근데 징카드 스위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징카드 스위트에서 징카드는 이제 일부고 그 안에서 베리언트 정보들 노리지 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일렉트에서 가지고 오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네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으실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려고 하시는 거는 크리티컬하게 리딩 하시는 건 좋고요. 네네네. 이제 진카드는 이제 상업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연히 업데이트도 되겠지만 네. 또 하나는 진카드는 상업적 목적을 갖고 이 프로젝트도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측면이 좀 많을 거고. 네. 사실 진카드 자체도 네이처 제네릭스에 2001, 2년경에 나오는데 진카드 자체도 그 전에 우리도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탠포드의 소스라는 것도 있었고 몇 개 비슷한 그런 진 센트릭 피처 컬렉션의 컨셉. 그러니까 진카드는 뭐냐면 더 전에는 진 센트릭한 그런 뷰가 잘 없었어요. 네. 지놈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 이제 지놈 센트릭 뷰가 나왔고 네. 진 센트릭 뷰는 뭐 오밈같이 진에 대한 그 서술, 뭐 이 진 X는 어떻고 진 Y는 어떻고 이런 서술이지 지놈 스케일에서 모든 진에 어느 정도 스탠다다이즈된 포맷으로 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마이크로에이 시절에 처음 나와서 네. 그
스탠포드 리소스나 뭐 우리도 만든 게 있고 하버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애들이 진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릴리즈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진카드가 이 게임에서 이긴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상업적인 수준의 혹은 장기적인 뭐 상업이든 아니면 정부가 했든 뭐 어떤 식으로든 리소스 즉 사람과 돈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밀어붙여서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상업적으로까지 돌아갈 수 있게 즉 광고가 좀 붙잖아요 줌카드에 네네네. 광고가 붙는 거 아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찾아낸 거지 이스라엘 애들이. 네. 그러니까 진카드가 전혀 가장 앞서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아,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네. 그 개념은 진카드는 사실은 베꼈어요. 음, 마이크로레이 시절에 마이크로레이를 분석하다 보니까 유전자 몇만 개를 동시에 보게 되죠. 네. 지노믹스의 사실 효시죠. 그러다 보니 특히 휴먼 센트릭이잖아. 네네. 진카드는. 그렇죠? 네. 이거 미생물이나 이쪽 별로 안 다르죠. 네,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음, 왜냐하면 휴먼 지노미아는 없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휴먼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다른 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다뤘어요. 네. 그게 좀 더 유명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 NHGRI의 타이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생물들 종에 대한 백과사전 이런 거. 네. 근데 휴먼 지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달라졌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레이가 나오면서 휴먼 지놈 자체는 그 당시에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휴먼 지놈을 제대로 다루는 건 지금 이제 NGS가 나오고 나서고 한 10년 동안은 그 사이 그러니까 휴먼 지놈 드래프트 릴리즈로부터 NGS가 뜨기 또 한 10년 정도 사이 10년 정도를 지배한 거는 마이크로레이고 마이크로레이가 나오니까 이런 애노테이션이 필요해졌다고. 네. 그래서 진카드 애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프로젝트 관점에 접근했어요. 리서치 툴이라기보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현재 살아남은. 그 진카드가 초기 첫 번째 개념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아니었어요. 네. 똑같이 비유를 하면 내가 옛날 얘기를 그냥 좀 해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비교를 하면 데이빗이라는 툴을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애노테이션 할 때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네. 데이빗은 한 10번째도 안 되는 툴이었어요. 그 아, 전에 수많은 애노테이션 도구들이 나왔다고. 네. 근데 이제 UC 데이비스죠. UC 데이비스가 뭐 그렇게 이 분야에서 첨단을 가는 학교는 전혀 아니에요. 더구나 그 시점에는 이름도 없는 학교였는데 네. 그 팀들이 데이빗이라고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다 긁어다가 통합해가지고 꼭 진카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과 돈과 뭐 하여튼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걸 업데이트하고 다 긁어 모아서 네네. 데이빗은 독자적인 알고리즘조차도 없어. 그 전 단계는 주로 뭘 했냐면 우리 알고리즘이 최고 좋아요. 진세 리니치먼트 애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게 네. 좋아요. 이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진세 리니치먼트 애널리시스 하는 GSA 툴도 있죠. MIT에서 나온 거. 그건 이제 원래 GLMatch로 그거 옛날에 MIT에서 만든 거고 그거는 그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이죠. 자바 기반의. 잘 모르시나? 네, 잘 모르겠는데. GSA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팀이 만들었고 GSA라는 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그 팀이 MIT 팀이고 그래서 MCT빈이 GSA2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뭐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카데미아에서. 근데 유시 데이비스는 그걸 웹페이지로 만들면서 그냥 아무나 데이터 올리면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갔거든. 네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그때 그런 경쟁자도 좀 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유시 데이비스의 데이빗 하나 남고 나머지는 뭐 조용해 사라졌어.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다고.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카데미아에서의 경쟁의 그 어떤 룰 오브 더 게임의 규칙하고 약간 인더스트리 쪽에서의 게임의 규칙이 달라요. 그 아, 네. 징카드나 데이비드는 인더스트리에서의 게임에서 성공한 쪽에 가깝다고.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레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웨어피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3년인가 시작을 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그거 붙잡고 있겠어요. 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 네네, 맞습니다. 하다 말다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7,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이제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이게 어떤 아마 얘네들은 이제 상업적 가치까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음, 뭐랄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도 투자하고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갈 계획인 거야 얘네들은. 그렇죠? 그게 보이지 않아요? 네, 심지어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아,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명확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네,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 오늘. 아까 그 다이어그램 슬라이드 가보실래요? 그 VCF로부터 이 그림, 네, VCF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 이거 보면 VCF를 좀 스님 F까지 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네, population frequency 보죠, 그렇죠? 네, 네,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 네, 네, 그다음에 그 뭐 클린바 같은 기본적인 knowledge annotation,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똑같죠. 네, 그다음에 in silico method. 네, 똑같잖아, 완전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좀 더 컴프렌시브 하죠. 왜냐하면 이건 심지어 8 정도니까 네, 수많은 사람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레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하는 일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시각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하나는 순수하게 아카데미아에서 뭐 누가 알고리즘을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 누구 게 더 잘하냐 이런 거, 누구 키가 더 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누가 더 네, 빨리 달리냐.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는 밸류 캡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카데미아에서 연구한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더스트리얼라이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위 돈을 벌게 되죠. 근데 그럴 때 value capture라는 개념을 이제 경영학적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value capture 못 해.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맞는 얘기예요. 이번에 뭐 알파폴드 2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많이 듣고 있죠. 구글에서 네, 프로테인 폴딩. 프로테인 폴딩 그 캐스프는 뭐 30년도 더 된 유명한 컨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 나온 수많은 데이터셋과 알고리즘 다 만들어져 있고 있는데 그걸 그냥 퉁치고 종합하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 사실은 알파폴드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거든. 네, 그 서버 개수가 쉽게 해서 CPU의 개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느 컴퓨팅 파워의 임계치를 넘어가면 리소스죠. 리소스 자원 뭐 자본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그게 또 한 번에 그 한 단계 올라서는 뭐 퀀텀 립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쭉 보면서 이제 우리 뭐 주말에 뭐 이거 듣고 있는 분들한테 레슨이라고 할까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난 벌써 뭐 20년 이상 이 분야에 있었으니까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누가 알고리즘 잘 만드냐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건 아카데믹 이그직밖에는 안 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는 인더스트리는 또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뭐 자본이랑 사람 해가지고 투자해갖고 뭐 너무 또 그렇게만 하는 것 같기도 보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밸런스 있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내가 우리 재미로 오늘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에 구글이나 얘네들이 그 알파고로 바둑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 AI라는 게 이제 AI라기보다 주로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을 드디어 상용화하기 시작했어요. 머신러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카데미에 있었겠어요? 40년 뭐 이런 건데, 상용화하는 게 뭐냐면 거의 CPU 파워야. 딥러닝하고 파이토치 이런 거 뿌린 다음에 CPU 파워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OCR, 뭐 문자 해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문자 해독하려면 이제 텍스트 뭐 인쇄된 거 쭉 올리잖아요. 그럼 구글이 그 텍스트로 만들어주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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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건까지는 무료고 1000건 넘어가면서부터는 개당 일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텍스트,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현재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들. 네,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최선 선생이 조금 관심 있는 그 텍스트 마이닝 또는 뭐 NLP 전 단계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지금 상용화에 들어갔어요. 네, 작년 올해 굉장히 현상이 심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머신러닝 커뮤니티가 잘못하면 거의 몰살돼.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이미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간다고 처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 뭐 EKG를 하든 뭐 뇌 영상을 분석하든 이런 우리나라도 뭐 르니신 이런 회사들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미지 시그널 그래서 OCR도 이미지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가벼운 텍스트 프리 그 특히 번역에 관한 거예요. 이 번역이 큰 시장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만든 다음에 뭐 10만 대의 서버를 놓고 어마어마한 CPU 타임을 돌려서 팍해서 계산을 해줘요. 왜냐하면 수준이 이 실생활에서 쓸만한 수준까지 왔잖아, 지금. 네, OCR 같은 건 이제 막 팍팍 돼요. 내가 80년대, 90년대 OCR 할 땐 난리 치면서 했어요. 정말 하나하나 힘들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술도 다 됐고, 이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거야.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쫙 간 다음에 그걸 서비스로 팔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면 이쪽을 연구해온 그 사람들의 수많은 그 노력들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고 논문도 남았고 아카데미아에서 또 발전하고 학생도 키웠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소위 밸류 캡처, 머니터리 밸류 캡처는 회사들이 하게 돼요. 회사들이 하는 건 뭐 적당하고 좋은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안에서 어떤 저기 개개인마다 우리 학생들이든 연구자든 뭐 교수 이 사람들마다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전략, 스트래티지를 가질 거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관점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뭐 이 얘네들 뭐 진카드 또는 뭐 구글의 API로 서비스하죠 요즘.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AI 계열은 빠르게 사라진다고 봐요. 이제 그 머신러닝 계열들은. 네, 벌써 서비스 올해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올해 중반부터는 이미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봐요. 큰 거인들끼리의 싸움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다 개인이 하던 거잖아. 가내수공업 하다가 대규모 공장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간다. 쥐놈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김지현 군이 앞으로 어디 또 가셔서 하면 이게 지금 레어 베리언트 이런 거 이해하는 거 당신한테 많이 도움될 거야. 좋은 공부를 했다고 봐요, 나는 본인이. 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분야별로 의과대학이든 뭐든 이 수많은 분야가 있지만 분야별로 이 지놈이 들어갈 영역들이 쭉 있는데 아직은 정말 몰라요. 뭐 임상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는 게 없거든. 네, 네, 우리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몰라. 근데 인더스트리 이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 시간차 사이에서 좋은 기회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레슨이 됐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아침에.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네. 얘네들이 하는 건 뭐야? 이게 이제 우리 레어피디아의 골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요거 아,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달라. 네, 네, 네. 레어피디아는 레어 디지즈의 레어 베리언트를 뒤지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골이.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오피디아를 만든 건 뭐냐면 정상인을 뒤지기 시작했잖아. 나부터. 그래서 네, 뭐 네, 캡서튼 디피션시가 있다, 뭐 갤컨 디피션시가 있다 이런 거 찾으면서 네, 봤거든. 네, 그리고 희귀 질환은 사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상용화됐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네, 이걸 가지고 레어 베리언트 애노테이션 해가지고 희귀 질환 뭐 미진단 케이스 잡겠다 이러면 지금 경쟁자가 만만치 않고 베일러 칼리지 같은 데서 하는 게 가장 강력하고 상용화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이미 국내에 내가 RP 데이터 보내줬잖아요. 네, 김재현. 네, 네, 그건 이미 국내에서 그런 서비스를 쓰던 의사들이 그 서비스를 유료화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괴롭다 이러면서 점점 제한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처음엔 쓰게 해주다가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길래 우리가 해드릴게 그러게 본 거야. 네, 그래서 한번 우리도 테스트도 할 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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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현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반응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인더스트리가 쭉 해서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차별적 경쟁력이 뭐냐면 구글의 클라우드와 어마어마한 CPU 개수 이런 거잖아요. 컴퓨팅 파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PC가 슈퍼컴퓨터가 되잖아. 네, 그래서 구글이 지금 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이 자기 랩탑에서 할 수 있게 돼. 또 네, 10년이 지나면 컴퓨터도 좋아지고 알고리즘도 빨라지잖아요. 네, 회사는 그 한 10년 사이에 갭을 갖고 먹고 살고 또 다음 먹거리 찾아서 이동하고 이렇게 갈 거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는 커머디타이즈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고르고 공평하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인류 공. 네, 그런데
그래서 희귀주라는 지금 캐치가 된 단계 정도 돼요. 근데 원래 레오피디아의 골은 희귀질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그냥 정상인 common complex disease, 오히려 degenerative disease 이렇게 타겟을 놓고 시작을 했다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관점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말이야. 끝난 게 아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그 레오피디아의 노블티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GX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노타입에 대한 텍스트를 넣어줘야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긁어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미리 있어야 TGX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받아서 레오피디아 노벨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헬스 인디비주얼을 보면서 그 별다른 고을 없이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점이 레오피디아의 이제 노벨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면 김지원 군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뭐 이제 회사들은 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수 있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각의 힘, 생각하는 힘만 갖고 하는 거고 생각의 힘의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무형적이지만 그게 이제 관점이거든. 네, 그래서 이게 이 레어 디지즈는 곧 끝난다고 본 거예요. 나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 그 다음을 볼 수 있잖아. 또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common complex disease,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든 파킨슨이든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것처럼 소위 degenerative disease 뭐 이런 쪽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출발한 거예요. 물론 뭐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이 그림으로 해결이 안 돼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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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 개의 변이의 상호작용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첫째,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의 패스웨이 같은 문제가 또 나오죠.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같은 거, organ system 뭐 디지즈 다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더 넣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것에 constraint이 있는 모델을 가진 interpretative effort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레어 베리언트를 넣은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파마코제네틱을 넣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레어 베리언트는 설명력이 엄청 높잖아. 클리니컬 밸리디티가 높죠. 그렇죠? 이 베리언트가 있으면 정말 피노타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어 베리언트는 증거력이 높으니까 넣고 그 다음에 쓸만한 게 뭔가 보면 파마코가 쓸모가 있어요. 파마코도 변이와 피노타입의 관계가 강하죠. 약을 먹었을 땐. 네, 그래서 그게 또 파마코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뭐 점점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가 사실은 지금 소위 macular degeneration, 알츠하이머스, 파킨슨스 같은 이 성년 이후에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디제너티브 프로세스가 심플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설명력이 좀 있다고 보고 이게 전부 질병의 컴플렉스 프로블럼이거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커먼 컴플렉스 뭐 혈압이 어쩌고 당이 어쩌고 뭐 이딴 쪽으로도 가고는 싶으나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23andMe처럼 그냥 끝에 가서 질병 예측할래 이러고 버티고 있다고. 그것도 하나의 스트래티지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 인류가 아카데미아, 인더스트리 다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언젠가 또 되겠죠. 상당한 수준까지. 또 새로운 벽에 부딪히기도 할 거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할 능력이 있어야 돼. 네, 나는 그거 뭐 10년, 20년 이렇게 봐요. 꽤 걸린다고 보고 파마코 이런 게 한 5 내지 10년 안에 상당히 풀린다고 보고 네, 디제너러티브가 거기서 또 10 내지 한 15년 사이에 상당히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해보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근데 이건 이제 전체 오버 퍼스펙티브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주말 아침부터 거의 구라를 풀다시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 가서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갖고 보면 이 그림을 자기가 다시 그릴 수 있어. 네, 여기서 뭐 업데이트 잘 되고 하는 건 그건 돈 넣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뭐 부럽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싸울 방법은 없는 거죠. 그건 회사하고 뭐 그 아카데미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회사들이 하라 그러고 네, 만약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자본을 끌어다가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온 거는 나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논문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네, 많이 별로 연구, 없죠.